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막세기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감기 기운은 좀 나아졌습니까? 완전히 나아졌어요. 그렇습니까? 네. 걱정되니까 감기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 한국 작곡가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누굽니까? 네, 바로 작곡가 이영조 교수님의 엄마야 누나야입니다. 이영조 선생님 곡을 또 가져오셨군요. 네, 저희 코너에서 한국 작곡가의 작품을 처음으로 소개드리는데 이 곡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알고 계신 곡일 뿐더러 이 곡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이영조 교수님의 삶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존경하는 작곡가 이영조 선생님은 우리 수요 초대석 네. 출연 아티스트입니다. 네, 원로 작곡가이시지만 지금도 유럽을 돌면서 그럼요.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네, 1943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작곡가로 유명한 작곡가 이흥렬 선생님의 차남입니다. 연세대학교 작곡과에서 나훈영 교수님 등을 사사했고요. 독일의 뮌헨 대학에서는 카르미나 부라나를 작곡한 칼 오르프 교수를 사사했지만 지병으로 1년 정도 가르침을 받았고 그 후에 그분의 제자 킬마이어 교수를 사사했다고 합니다. 와, 카로루프에게 또 지도를 받으셨고.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신기한데요. 자, 이영조 선생님의 아버님 역시 너무 우리에게 유명한 분이죠. 네, 이영조 선생님의 아버님은 한국의 슈베르트라고 불렸던 이흥렬 선생님인데요. 조금 이흥렬 선생님의 작품을 제가 멜로디를 몇 가지 쳐드릴게요. 네. 여러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퀴즈입니까? 네. 정경 교수님 알 것 같으신가요? 전 노래를 부를 뻔했습니다. 나 실제로 부를 뻔해서 맞습니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바로 압도자가 돼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고요. 네. 그리고는 이거는 퀴즈로 내기에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무색할 정도로 정말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신 곡인데요. 너무 좋아. 네, 바로 섬집 아기입니다. 정말 너무나 명곡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네. 죄송해요.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이 가사를 몰라도 네. 멜로디만 들어도 울컥하잖아요. 바로 울컥하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제 이흥렬 선생님의 이런 한국적인 정서,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건 제가 이제 눈으로 본 건데 네, 그 몇 년 전에 국립극장에서 네. 외국인들 합창단이 들어와서 네, 윤희중 선생님이 지휘해서 네. 연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 곡을 부르는데 그분들도 감동을 받고 관객석은 휘몰아치는 감동에 이건 난리가 났었어요. 야, 음악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베르트 슈만이나 네. 또 프란츠 피터 슈베르트나 이런 네. 곡들을 들을 때 우리를 관통하고 있는 정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마찬가지로 외국 분들도 이 곡을 들었을 때 그렇게 관통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슈베르트 음악이 지금 동양인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이 섬지박이 어떤 음악의 이 에너지는 정말 그냥 인류 보편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행복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영조 선생님은 아버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이영조 선생님이 기억하는 아버님은 강직하시고 어떤 틀에 매달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유머가 많으신 자유로운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아들인 이영조 선생님에게 쉽고 격조 있는 음악을 써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의 뜻을 선명하고 명쾌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곡을 기품 있게 쓰라는 말씀이셨는데 이영조 선생님은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야, 쉽고 격조 있는 음악을 써라. 네.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까? 가장 격조 있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이고 뭐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로 치면 발성으로 깊대 밝게 하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깊대 밝게 하라. 말은 쉽지만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네요. 와, 저는 또 대단한 게 네. 이렇게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대가면은 네. 이영준 선생님의 아들로서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근데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정말 이영조 선생님의 대표작들도 정말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뭐가 있죠? 대표작으로는 저는 이 작품을 20대 초반에 봤었는데요. 오페라 처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황진이 목화, 칸타타 용비어 천가, 관현악곡 도깨비 춤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곡으로는 엄마야 누나야나 비단안개 등이 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기가 막히잖아요 또. 그래서 가지고 왔죠. 네. 아하, 자 방금 언급하신 그 오페라 처용으로 작년에 유럽 순회 공연 다녀오셨죠? 네, 저는 이제 이영조 교수님을 두 번 뵀지만 네. 처음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 33회 파리 올림픽 개최를 기념해서 국립오페라단과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국립합창단이 함께 창작 오페라 처용의 유럽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프랑스의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을 시작으로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니 홀 그리고 빈 뮤지크 페어라인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그런 투어가 있었는데요. 유럽의 핵심 극장에서 이제 이영조 선생님의 처용이라는 작품이 공연이 되었고요. 저도 이때 단 하루의 리허설 지휘를 했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네. 이 처용이라는 작품에. 그래서 저도 이 곡을 제가 대학교 뭐 한 1, 2학년 때 예술의 전당에서 관람을 했었는데 이 처용의 악보를 다시 급하게 공부해서 리허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성악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리허설을 제공했어야 됐는데 갑자기 리허설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지휘를 하고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피아노 치시고 근데 저 문에서 어떤 어르신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시는데 이영조 선생님 리허설에 오신 거예요. 와. 제가 너무 떨리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리허설이 잘 끝났고 이영조 선생님께서도 어떤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저한테 고마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십몇 년 전에 봤던 작품을 제가 리허설 때도 지휘하게 되고 또 교수님을 실제로 뵙게 되니까 저로서는 되게 영광이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 생각에 이제 유튜브로서 이영조 선생님 보실 것 같거든요. 얼마나 좋아하실지 얼마나 좋아하실지 전 눈에 선합니다. 아니 메시지 자주 오세요. 작곡하신 곡을 이제 계속 보내주시면서 빨리 불러봐라. 아니 제가 롯데 콘서트홀에서도 네. 이제 이영조 교수님이 아버님의 곡인 섬지박이를 재편곡하신 작품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연주를 하는 날이었는데 연주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객석에 오늘 이영조 교수님이 오신다. 제가 너무 떨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주 전에 알려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알려주면 안 됩니다. 작곡가 선생님들 그 좀 조용히 오시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악수를 하셔야지. 왔다고 하게 되면 연주자들은 그때부터 정말 긴장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렇죠. 손이 벌벌 떨립니다. 약간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작곡가 선생님 그렇죠? 내가 왔다. 자, 오늘의 주제 음악이죠. 이영조의 엄마야 누나야 언제 작곡했습니까? 네, 이 곡은 1962년 대학생이던 작곡가 이영조 선생님이 작곡한 작품으로 김소월의 서정시 엄마야 누나야의 곡을 붙인 것입니다. 원시는 개벽 1화로에 발표되었다가 시집 진달래꽃에 1925년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영조의 엄마야 누나야가 우리 가곡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한국적인 정서와 서양 음악의 형식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이 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엄마의 누나에는 음악적 특징 어떻습니까? 먼저 4분의 3박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선율 자체가 정말로 아름다워요. 제가 조금 쳐드려 볼게요. 아, 브라보. 제가 노랫말 없이 이렇게 피아노로만 쳐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영조 교수님께서 대학생 때 작곡한 곡이시지만은 이 곡이지만 이 시 자체를 굉장히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감히 제가 헤아리자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엄마를 부를 때 엄마 앞을 훨씬 더 길게 읽게 되어 있잖아요. 엄마, 그런 엄마, 것처럼 그렇죠. 엄마 왜 노래 하다 마십니까? 계속 좋은데. 제가 노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운율을 들려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우리 국어가 가지고 있는 운율 자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살리셨다. 그리고 곡도 그렇게 길지 않고 가사도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강렬하면서도 어떤 그런 향수와 그리움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대학교 때 작곡한 거 아닙니까? 네. 와, 나훈영 교수님 얼마나 좋으셨을까? 대박이다. 제자가 이런 곡을 작곡해서 대박이다. 딱 느낌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야, 또 시도 너무 좋아요. 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뭐랄까 이 시와 음악이 딱 이렇게 매치가 됐을 때 네. 그때 작곡가 선생님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시를 만나는 게 많은 가곡 작곡가님들의 가장 큰 어떤 숙명이 아닐까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피아니스트도 그렇고 네. 성악가도 그렇고 본인이 추구하는 소리를 우리는 매일 탐닉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력 각고 끝에 네, 딱 찾게 되는데 네, 그것도 유지해서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고 잃어버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진짜 엄마의 누나야처럼 이 시와 이 음악이 딱 그 뭐랄까 톱니바퀴 맞았을 때 어떤 기분일지 궁금합니다.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세계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이 작품은 이제 독일 가곡과 같은 한국 가곡을 창조하려는 그러니까 독일 리트는 독일의 정서를 물씬 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정서를 제대로 담고 있는 가곡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18년 독일에서 발매된 The Korean Art Song이라는 음반에 이 곡이 포함되어서 한국의 가곡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21세기엔 더 한국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과 음악적으로 대등하게 만나려면 서로 교환되는 우리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만의 필살기. 네. 그러니까 중요한 어록이네요. 우리의 정서, 우리의 한과 어리겠죠. 엄마야 누나야는 다양한 편성 또 버전으로 연주되고 있죠. 네, 원래 명곡들이 이렇게 후대에 계속 이렇게 재탄생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슈베르트의 들장미 같은 경우도요. 네, 이 곡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익숙한 멜로디다 하지만 합창으로도 왠지 기억이 나기도 하고 독창으로도 기억이 나잖아요. 이 엄마의 누나야도 원래 소프라노 독창곡으로 작곡이 되었는데 지금 여성 합창, 혼성 합창 등 다양한 편성으로 편곡되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영조가 한국 가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뭘까요? 저는 좀 부담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계시는데. 네. 외국에서 14년간 사시면서 네. 외국 친구들에게 당시의 한국 가곡을 들려주면 이거 이탈리아 가곡 같은데 열받으셨구나. 정말 너희들 가곡이 맞아라는 반응에 속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러한 경험이 이제 진정한 한국 가곡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영조 교수님께서 이탈리아 칸소네, 독일 리트, 프랑스 샹송은 확연히 다릅니다. 같은 누들이라도 국수, 짜장면, 스파게티 등이 서로 다른 것처럼요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 고유의 음악 언어를 개발하는 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전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주 이해가 쏙 되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누들이라 하더라도 네. 국수, 짜장면, 스파게티가 다르다. 국가의 한마디로 양념에 따라 다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네. 아이들 노래에서 엄마의 누나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K-팝으로 엄마의 누나가 좀 알려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의 원곡은 무엇냐 하면서 이제 성악가들의 노래로 가지고 역수출되지 않겠습니까? 세련된 콜라보를 저희가 클래식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인터뷰에서도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 시간 행복합니다. 이영조의 엄마의 누나야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들려드릴 연주는 여러분 성악가의 음성이 아니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버전으로 여러분 들려드릴 텐데요. 바로 듀오 버전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첼로는 보통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가깝다는 악기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간단하게 이 곡의 원형을 쳐드렸는데 어떻게 더 멋있게 편곡이 되었는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영조의 엄마의 누나야를 첼로와 피아노 버전입니다. 첼리스트 정명화, 피아니스트 정명으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이영조의 엄마야 누나야를 첼리스트 정명화, 피아니스트 정명으로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성악가분들이 섭섭할 수도 있는데. 네. 좋네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버전 좋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굳이 네. 성악가가 없어도 우리가 가사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가사 이미 다 들은 그래서 이미 기분이죠. 노래 부르는 느낌이 들어서 네. 오늘 재발견이네요. 저도 이 버전 연주해 본 적이 있는데 조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좋아요. 자, 한국 가고 이렇게 탐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곡을 감상하니 또 다른 매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곡이 이제 한국 가곡에 대한 위상을 높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또 이렇게 정명화 선생님, 정명훈 선생님, 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연주로 또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 우리 전통 민요의 어떤 선율이잖아요. 그것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었고, 이게 도쿄예술대학 교재에도 수록된 사례라고 합니다. 벌써 다른 나라에서 이 사례를 연구하는 거죠. 야, 이게 벌써 이제 예술대학에서 이렇게 소개가 됐으면 네. 점차 또 내려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럼요. 초등, 중등, 고등 또 음악 교과서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곡으로 또 들어가지 않을까. 네. 와, 또 기대를 해봅니다. 가곡으로 작곡된 곡이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편곡되어서 연주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행복한데, 그만큼 저는 곡이 훌륭하다, 탁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자, 잠시 가사를 우리 마음에만 품으면서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악기 버전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경험해봤어요. 비슷하게. 그래요. 그 윤학준 선생님의 나나 꽃피어를 네. 우리 수요초대석 아티스트 김현미 네, 김현미 교수님께서. 예술종교회 김현미 교수님하고 네. 성신여대 오윤주 학장님하고 저랑 셋이 협연을 하는데 네, 네. 한 구절을 네. 제가 노래를 안 부르고 두 분이 하는 걸 드렸거든요. 더 좋더라고요. 제가 노래 부르는 것보다 저도 더 좋더라고요. 옆에 서 있는데 같이 연주하는 게 아니라 서 있잖아요. 네. 내가 부르다가 가만히 두 분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각 이런 악기와 또 목소리마다 특색이 다 다른 걸로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또 한국 언어가 네. 이 제가 또 이제 변을 좀 말씀드리자면 한국 언어가 이 서양 발성, 성악 발성에 또 이 레가토를 만드는데 좀 각이 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이 바이올린, 첼로, 이 현악기의 유수한 이 선율로 이 가게 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 정경 교수님 말씀하신 포인트처럼 네. 그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우리 악기를 하는 사람도 나의 목소리를 내서 어쨌든 연주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면 이건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참으면서 이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더 그런 간절함과 드라마틱함이 이게 배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예술적으로 훨씬 깊죠.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의도치 않게 성악가를 디스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가사가 있으니까 네. 그런 철학적 지점에서 이 정도면 됐다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기악 관악은 가사가 없잖아요. 네. 저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가사가 있는 멜로디를 막 연주로만 연주할 때는 속으로 저희도 가사를 모르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막 손가락 끝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포인트도 이제 기억하셨다가 네. 음악회에 갔을 때 가곡을 스트링이나 이 피아노로 편곡해서 나오는 연주를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연주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태양 선생님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또 관람하시면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거 예. 아니에요? 정태양 손끝에 가사가 없는데 이렇게. 오늘도 이영주 선생님이 엄마의 누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또 오늘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작곡가입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미국 작곡가 네. 굉장히 젊은 작곡가 소개해드렸고 네. 오늘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신 이영주 교수님의 작품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익숙한 한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럽으로 또 장기 동안 유럽의 느낌이 나는데요. 장기 체류할 것 같은데. 조금 긴 체류 할 건데 예. 이제 북유럽, 동유럽 가리지 않고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 알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태양샘 보내드리면서 이번에 들으실 곡은 드보르자크의 4개의 낭만적 소품, 작품으로 75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와 피아니스트 문지연의 협연으로 들려드립니다.